안녕하세요, 엘리사입니다. 그래도 그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와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고는 있지요. 여기에서 저는 뭐 여러분 리딩해서 이 한덕수 총리가 마음을 요랬다 저랬다 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. 그렇지만 어떤 거부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이 탄핵에 관한 것, 특검법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안 할 가능성도 매우 안 할 그쪽에 있어서의 거부는 이런 양곡법이라든지 다른 것과 다르게 좀 주저하고 하지 않을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약간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라방에서도 드렸고 또 동영상을 올린 것도 좀 한참 됐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송달 간주 이것이 또 더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속마음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그동안에 동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나라적인 차원에서의 큰 변화는 3월 달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, 최초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12월, 빠르면 12월, 또 1월 정도까지 뭔가 그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. 저 그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올렸던 동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같은 질문으로 여러 번 리딩을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있는가,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마음만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. 이 부분에 대해서 6인제로 갈 경우에도 저는 만장일치가 될 거다. 9명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도 괜찮을 거다라는 리딩도 해드렸어요. 헌재 통과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. 자, 그런데 먼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있는가 좀 볼게요. 자, 이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심정으로 있나. 이쪽에서는 있잖아요. 아직까지도 어떠한 그런 이 시소의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흥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조금 더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거다. 뭐 내가 어떠한 제안,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이 더 꾸려져야 된다든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시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,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기감을 느낀다던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다른 면으로 또 속마음을 좀 볼게요. 별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좀 동요하거나 쫄아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. 니들이 그렇게 짓거려 봐라. 나는 나는 당당하다. 말이 안 된다.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요. 어떤 머릿속의 꼼수로는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야지 하는 마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떠한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. 뭐 예를 들어 탄핵이 먼저 되어야지 수사를 먼저 할 수는 없다라든지, 아니면은 이쪽이 변호인단을 꾸릴 때까지 뭔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떠한 흥정이나 이런 거를 하면 된다. 그리고
내가 출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병에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별로 이렇게 동요하고 있다거나 무서워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좀 볼게요. 한덕수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. 이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좀 방어벽을 치겠다 같은 마음이 더 많고요. 그렇지만 이 마음 한가운데서의 이 우울감이라든지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모습, 점점 우리 쪽이 열세로 몰릴 것 같다라는 기분이 이렇게 드는 모습,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속마음에서 있어서도 자꾸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인 계산 이런 것도 들어온단 말이죠. 내가 나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든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괴상을 좀 뽑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자의 힘이 강하다라는 수와 미제께가 나왔어요.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한덕수 총리는 서서히 점점 서서히 윤 대통령 쪽이 아닌 지금 탄핵을 하자 쪽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 갈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여자의 힘이 더 크다. 라는 괴상 자체가 그래요. 수와 미제괴는 여자의 힘이 강하다. 그래서 뒤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을 그 여성의 그 말이라든지 입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. 하지만 이거는 변화하는 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이 미약합니다. 그래서 내일까지 뭐 거부권 그거를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. 자,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볼게요. 여기서도 역시나 아직까지 이 강하게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는 아직까지는 이 윤 대통령 쪽을 좀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자꾸 이 재판을 좀 더 지연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도우려는 움직임으로 좀 협조해야지 하는 마음 쪽이 훨씬 더 크다. 거기에는 역시나 수와 미제괴하고 동일하게 타로에서도 여자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. 이 내용을 듣고 이 결정을 듣고 김건희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. 자, 보겠습니다.
자,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조금 더 불안해하는 쪽은 김건희 씨 쪽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불안해하는 기운의 카드, 이 물의 카드도 그렇고 컵, 또 이 달의 기운이 강한 카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. 하지만 이 여사제의 카드, 또 여기서도 봤을 때 심볼론에서도 이 불사조의 카드가 여러 번 이 사람한테는 등장합니다. 어떤 솟아날 구멍이 없을까,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얘긴데요. 하지만 마음 안에는 어떤 체념이나 포기, 남편이 곧 잡혀가겠구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이미 이 사람 안에는 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패색이 들어있다. 어떤 최후까지도 발악은 할 거라고 봅니다. 최후까지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주술 행위가 됐던 무속 행위가 됐던 어떤 한독수 총리를 붙들고 늘어지던 뭘 하던 할 거는 같지만 이 사람 안에는 이 카드 자체가 미망인의 카드예요. 남편을 잃는 카드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잡혀가겠구나 하고 마음 안에 이미 불안감과 포기하는 기색이 좀 커져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좀 재빠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올립니다. 또 라방 때 또 뭐 궁금하신 질문들 모아서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